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 하지만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자, 먼저 서울에 누구나 사고 싶은 아파트 다 서울에 있겠죠. 그리고 그 서울에 아파트 값이 오르기 때문에 살 텐데, 자, 왜 아파트 값이 서울은 오를까? 라는 분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은 불통이에요. 불통.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웬만하면 한자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쓴 이유가 뭐냐면 좀 우리 시장과 정부의 어떤 답답함 때문이에요. 자, 한자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이게 통이 통할 통자인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이 안 통해요. 시장과 정부가.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등 이쪽이 되게 가려워요. 제가 지금 팔이 어제 제가 잠깐 물놀이 갔다 왔는데 좀 무리해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는데, 자, 등 한쪽이 좀 가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러죠. 주변 누군가한테 누구야 등 좀 긁어줘 라고 하는데, 긁는 사람이 정작 가려운 곳은 이곳인데 엄한데만 계속 긁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긁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시장과 정부를 보면 마치 그것 같아요. 시장은 가려운 곳을 말하고 있는데 자꾸 정부는 엄한 곳만 긁고 있는 거죠. 자, 한 예를 보면 우리가 공급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전부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러죠.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정말 중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거 실제 시장에서도 최근에 강남권의 재건축이 이렇게 반등을 보이는 것도, 실제 시장에서도 그 수요자들은 자꾸 필요한 곳을 살려고 하잖아요. 이미 정부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늘려달라고. 근데 정부는 어떻게 돼요? 이런 데이터, 이게 6월 16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 답정로예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어. 정부는. 우리 연인 사이에 그러잖아요. 짬뽕 먹을까? 자기야 짬뽕 먹을 거야? 짜장면 먹을 거야? 나 짬뽕 먹고 싶은데 여기요 짜장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야 우리 휴가 어디로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가지? 할 때, 그래 그럼 우리 해운대 가자.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면 정부가 그랬어요. 자, 작년부터 2022년 이때까지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연평균 43,000호다. 자, 이 기준은 이전에 10년 평균인 그때 당시에 33,000호, 그리고 5년 전 평균인 32,000호보다 무려 32에서 36% 증가했다. 곧 5년, 10년 전 대비했을 때는 향후의 5년간의 공급 물량은 굉장히 많은 거야. 이미 서울의 공급은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을 거야. 그리고 3기 신도시 서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집을 지어줄 거야 라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시장에서 조사를 해볼까요?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입니다. 우리가 건사는 걸을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조사했죠. 자, 2000년대 대비 2010년대 연평균 서울 아파트 중국 물량이 44.9%가 감소했대요. 같은 기간에 수도권은 17.2%가 감소했고, 서울의 감소폭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서울의 신축 5년 이내 아파트를 말합니다. 아파트도 굉장히 감소를 했다. 2005년도에 35만 4천 호였다면 2017년에는 18만 호 정도, 과거 대비 무려 한 반 정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의 차이점이 뭘까? 분석을 하는 그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국토부는 지금부터 2022년까지를 놓고 과거 5년, 10년 전에 비해서 비교했던 거고, 자, 건설하는 뭐예요? 201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즉 10년 단위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분석을 했죠. 자, 부동산은 뭡니까? 장기적인 상품이에요. 짧게 보는 게 아니고 길게 봐야 된다고요.
만약에 정부의 말대로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2022년까지 공급 충분하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2022년 이후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정부는 뭐라고 할까요? 뭐 그때 그러겠죠. 나 그때까지 장관 안 할 텐데 뭐 정권도 글쎄 뭐 내가 뭐 더 이상 대통령 할지도 모르고.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정말 본인의 임기 기간 어떤 단기간 내에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 정책을 가지고 꾸준하게 서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정말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이 아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수요만 억제하는 세금 규제하고 대출 줄이고 그렇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집값이 일부분 잡히긴 했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대출을 줄여놓으니까 실제로 정말 무주택자가 집을 쉽게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사요. 집값 떨어뜨리면 뭐합니까? 집을 못 사는데 무주택자가. 그래서 자꾸 돈 있는 사람만 집을 가져가잖아요.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가 있어야죠. 아까 제가 등 가려운 거 얘기했죠. 자,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등 가려워요. 이게 뭐 효자손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효자손을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좀 긴 게 필요한데 안다 이게. 그렇고 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딱 긁어야 되는데 안다. 뭐 필요 없잖아요. 제가 좀 흥분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잠깐만요. 놀랐어요. 다행히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모든 거에는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플랜 B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이 어떻게 해요? 아주 단순하게 양쪽으로만. 아니 3기 신도시 집을 많이 지어주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어딜 가고 싶어요? 서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3기 신도시 안 갈 거잖아요. 집을 지어주되 그 집을 지어줄 때 그 집에 정말 누구나가 와서 살고 싶을 정도로 맞춰서 지어줘야겠죠. 필요한 지역에. 즉 양쪽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접근하고 질적으로 양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야 되고 대출로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이후가 되면 그렇죠. 새 아파트 물량이 또 없겠죠.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지금 당장은 잡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나와 있죠. 현금 여력이 있다면 지금 시점이라도 분양이나 금매나 새 아파트로 집을 매수하셔야겠죠. 자, 분양 같은 경우는 또 이례적으로 6월 6일 날 공휴일 날 발표했는데 또 분양가에 대해서 또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좀 상한제 좀 기준을 바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분양해라 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뭐 주변에 1년 이상 된 아파트가 분양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분양가에서 기존에는 110%까지 분양가 책정했다면 지금은 105%까지 더 싸게 하라는 얘기죠. 그거 뭐냐면 차익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아파트가 되고 나면 주변의 시세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싸게 사는 거니까 차익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분양을 받으시라. 그리고 이 분양가 규정이 바뀐 게 어떤 또 문제점이 있냐면 강남권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처음 그런데 분양을 미루죠. 높게 받고 싶어야 조합원이나 건설사가 남는 게 많은데 싸게 분양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조합원들이 비싸게 받고 싶어 하는데 규정상 낮게 한다? 그러면 분양을 미루겠죠. 어떻게? 후분양으로 80%만 공사가 일정이 되면 분양 보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후분양하게 되면 그리고 분양가를 높게 받겠죠. 그러면 분양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또 높아질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분양을 미루면 공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후분양하게 되면 고분양가가 집값 올릴 거고, 그리고 분양을 상한지 낮춰서 하게 되면 당연히 차익이 많아질 거고,
로또 분양이나 공급 부족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향후의 가격상승을 충분히 불러온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보시라. 금매는 당연히 잡아야겠죠. 그리고 새 아파트, 어쨌든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10년 안쪽에 위치 좋은데 새 아파트를 노려보시라.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자, 그러면 그래도 분양을 노려볼만 합니다. 분양가라는 게 뭐 비싼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요즘에 다 9억 넘어가지만 웬만한 것들은 그래도 9억 이하의 분양가들은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고, 이제 그것도 좀 안 돼요. 물론 당첨이 안 되겠죠, 이게. 그렇죠? 가점제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실수요자가 찾을 만한 아파트. 우리가 금액대로 보면 뭐 한 20평대는 6억 전후, 30평대는 8억에서 9억 사이, 도심권에 역 가까운 곳들은 연차가 한 15년 차 넘지 않은 것들. 이런 아파트는 꾸준하게 실수요자가 찾는 아파트예요. 투자자는 아닐지언정.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데를 노려보시라. 대신에 핵심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사두면 그래도 조금 오를 만한 위치에 있는 곳들을 보시라는 거고요. 물론 이 영상 보시고 마지막에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자금도 모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꾸 피력을 해야 돼요. 좀 알려야 돼요. 정부에게. 싸워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등 가려운 거. 자, 여기 등이 가려워요. 근데 정부가 자꾸 딴 데를 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찝어줘야죠. 자, 이 어깨선에서 밑으로 3cm 밑에, 어깨선에서 오른쪽으로 뭐 5cm 이렇게 정확히 찝어줘야 돼요.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정부가 뭔가 액션을 취하죠. 그냥 뭐 나하고 관계없나 봐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더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있으면, 없으면, 더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